다시 2006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저는 런던에서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뱅크시의 작품을 찾아 나서게 되었어요. 워낙 화제였던 작가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좀 보러 가려고 계획을 잡았죠. 몇 군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가 거리에다가 스텐실 작품을 해놓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볼 수 없는 경우도 많고 다 지워져 버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런던의 소호에 있는 한 갤러리를 가게 되었어요. 지금 보시는 갤러리인데 이름은 톰톰 갤러리입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아저씨가 혼자서 주인 아저씨인데 신문 보고 있더라고요. 손님은 한 명도 없고. 여기 들어갔는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고릴라즈라고 무슨 알반인가? 하여튼 이름은 갑자기 생각 안 해요. 블러죠, 블러. 블러의 알반이라고 하는 데이먼 알반인가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친구들이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학교를 나왔는데 런던에 있는 그 학교에 뭐 친구래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뭐 아티스트적인 그런 성향들이 많은 친구다 보니 이 제이미 휴렛이라고 하는 고릴라즈의 캐릭터를 만든 둘이 이제 같이 만든 팀이 이제 고릴라즈라고 하는 팀이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탐탐 갤러리에 들어갔는데 제이미 휴렛의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재밌는 갤러리네 하고 들여다봤더니 뱅크시의 작품이 있는 거예요. 2006년이고요. 지금 이 작품이 가격이 안 정해 있는데 이거는 얼마였더라? 한 2, 30만 원 되는 것 같았어요. 20만 원, 2,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싸구려 그냥 프린트 작품이었어요. 두 작품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뱅크시의 작품을 다 너도 나도 카피해서 그냥 막 팔았어요. 그냥 왜냐면 카피라이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벽에다가 길거리에다가 막 그려놓거나 막 하다 보니까 실제로 카피라이트가 없어서 아무나 그냥 뱅크시 작품을 프레임에다 넣어서 그냥 뭐 가격도 다 자기 맘대로 해요. 막 싸구려부터 시작해서 비싼 것까지. 그래서 사실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갤러리에서 갖기는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 탐탐 갤러리에는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봤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갤러리에서 런던에서 제이미 휴렛하고 뱅크시하고 어떻게 이런 커넥션들이 이루어져서 그의 작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 커넥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들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뱅크시라고 하는 작가가 한 개인일 수는 있는데 일종의 이너서클 같은 연합체 같은 느낌인 거죠. 아티스트의 연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찾아 나선 뱅크시의 작품은 워털루역이에요. 워털루역에 있는 지하 터널이 있거든요. 그 지하 터널을 지나면 그의 작품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뱅크시의 사이트에 가면 로케이션을 표시해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6년에는 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의 작품을 어디에 설치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해뒀었어요.
그래서 일단 워털루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런던 브리지 역에서 이렇게 조금 가야 하는 시외에 살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워털루 역으로 갔습니다. 여기 지하 터널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가운데쯤에 뭔가 이렇게 따로 기계실 같은 데를 들어가는 입구에 초입에 엄청난 태깅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원숭이 한 마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폭탄을 이거 스위치죠. 확 누르면 폭발하는 이런 스텐실이 하나 있었고 그 바닥에는 이렇게 페인트가 이렇게 흘려져 있는 이게 아주 되게 재밌는 거였습니다. 뱅크시가 그때 당시에 런던에 페인트 트레이를 들고 걸어 다니면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뿌려 놓는 거죠. 바닥에 일종의 다음 전시의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면 다음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폭파 스위치를 누르는 장면에서부터 바닥에 페인트를 뿌려놓고 그걸 따라가면 다음 작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 터널을 나오면 다음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그 페인트의 끝이 요 경찰관 아저씨의 오른손에 있는 그 빨대의 끝에 페인트가 딱 다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원숭이가 폭파 스위치에서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다음 전시 작품으로 안내하는 페인트가 바닥에 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어디론가 따라가다 보면 지금은 여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지워졌는데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이곳과 딱 이어지는 겁니다. 기똥차입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실제로 그 따라가면서 약간 스릴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작품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처음에. 근데 이번에도 브라이튼에서 나왔던 아저씨인데 약간 생긴 거는 좀 그 아저씨들만큼 로맨틱하게 생기진 않고 약간 좀 야수처럼 생겼어요. 이런 아저씨가 경찰관 아저씨가 뭔가를 아주 눈치를 보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 옆에서 이렇게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쉬고 계시고 담배도 피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 가면 없을 거예요. 이 작품은 멋진 작품입니다. 시도나 새로운 형식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자기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기 작품의 로케이션을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약간 범죄자들이 하는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에 몇 시까지 뭘 가져와라. 이게 재밌어요, 아주. 두 번째 로케이션입니다. 이번에는 사우스뱅크 지역에서, 그러니까 템즈강 옆에 있는 보도입니다. 거기를 이제 런던 가시는 분들은 항상 걷게 되고 거기에서 아주 많은 사진들을 찍으시겠죠. 아마 런던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웨스트민스터로 가는 길이었어요. 거길 가다 보면 두 마리의 쥐가 등장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쥐의 등에 박격포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대한 이 쥐는 아까처럼 스위처도 하나 가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누르는 미사일을 집어넣겠죠. 저 템즈강 건너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보이시죠? 이 친구들이 노리는 타겟은 웨스트민스터인 것 같아요. 이 두 마리의 쥐는 뭐 폭파하고 싶은 거겠죠. 테러범인 거죠.
기똥차입니다. 이 친구들 바로 이어서 이제 바닥에 또 하얀색으로 페인트가 다음 작품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점점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길을 가다 보면 또 다음 작품이 나오겠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술가들은 이런 부분들이 기똥찬 것 같아요. 이걸 따라가다 보면 이번에도 또 똑같이 두 마리의 쥐가 등장합니다. 위에 있는 이 사람들 수영하고 있는 장면은 다른 사람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뱅크시의 작업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똑같은 스텐실이죠. 똑같이 이제 잘라 놓은 도화지 위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니까요. 웨스트민스터는 정말 큰일 났네요. 네, 여기에서 정말 사진 찍을 그럴 여유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폭격한다는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쥐가 웨스트민스터를 공격하는 뱅크시의 작품은 저한테는 이런 식으로 다가왔던 거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바닥에 뿌려져 있는 흰색 페인트를 따라가다 보면 다음 전시회가 열리는 그런 것이죠. 재밌습니다. 이런 재미로 위트와 해악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뱅크시였죠. 마지막에 그럼 다음 작품은 또 어디로 가야 되나 해서 또 바닥을 찾아봤거든요. 바닥을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바닥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골목진 곳으로 가게 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도 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다 뿌린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더 이상의 흰색 페인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가 뱅크시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뭐 누구 신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도 뱅크시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뱅크시 때문은 아니지만 저도 브리스톨에 갔어요. 브리스톨에 가서 2006년인데 2006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뱅크시의 작품을 보러 가게 됩니다. 우연치고는 참 뱅크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그의 신작을 볼 수 있게끔 해줘서. 뭐 보시다시피 건물에 한쪽 벽에 창문은 없는데 창문도 이렇게 만들고 뭔가 불륜이 벌어지는 듯한 내용의 또 스텐실 작품인데 스텐실이긴 한데 컬러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위에다가 그리기도 한 것 같고요. 색칠도 좀 한 것 같고 약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반적인 스텐실처럼 아까처럼 쥐나 뭐 이런 것들 쥐들처럼 강력하게 막 한 게 아니라 요번에는 약간 페인팅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높은 건물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3층 정도 높이에 이렇게 어느 날 짠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손 닿는 곳에다가 하고 도망가고 막 이런 건데 너무 대범하고 이제 계획적이고 대놓고 이제 나는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브리스톨은 사실 저한테는 뭐 크게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곳은 아니었는데 몇몇 밴드들 그리고 그 음악신들 때문에 저한테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갔던 거고 브리스톨에 어떤 다리를 건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또 이렇게 스텐실을 해놨더라고요. 웨이크업 브리스톨이라고.
이 네이키드맨이라고 하는 그 뱅크시의 이 작품은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실 수 있는데 약간 훼손은 됐을 거예요. 훼손은 됐을 거고 제가 이제 밑에 달아놓은 링크에 들어가시면 브리스톨에 가면 이런 그래피티 작업들, 특히 뱅크시의 그래피티 작업들을 보러 갈 수 있는 투어가 있을 겁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투어. 그래서 자세하게 또 가서 로케이션을 확인하시고 보러 가시면 됩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뱅크시가 여기다가 그린 그림은 뭐 배에다가 그렸던 뭐 해골바가지 그림 하나랑 한 두세 개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브리스톨이라는 시 자체가 이 뱅크시로 먹고 사나 봐요. 이 관광 사업으로. 재밌는 아이디어입니다. 서울시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2016년인가 아마 그럴 텐데 지금 이미 뱅크시의 작품은 많이 훼손되어 있네요. 지금 2024년이니까 또 어떻게 됐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옆에다가 또 뭐 얘다 뭐 날개를 달아놨을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그래피티가 가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영원할 수는 없죠. 여기는 올드 스트리트인데 런던입니다. 런던인데 여기에는 지금 이것도 뱅크시 작품이에요. 뱅크시 작품을 보러 갔는데 존 트라볼타하고 그 할아버지 누구죠? 사무엘 잭슨 티란티노 감독의 펄프 픽션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두 사람이 딱 총 들고 있는 장면인데 이렇게 바나나 가면을 씌워가지고 아주 코믹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작품이 있어서 이걸 보러 갔었어요. 보러 갔었는데 우연찮게 보러 간 건데 저는 이거보다 요 밑에 있는 약간 창고의 문인 것 같은데 셔터가 있는데 이게 재밌었어요. 한번 볼래요? 요 문입니다. 요 문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지금까지 쓰여진 책 중에 가장 데카당스한 책, 지금까지 쓰여진 책 중에 가장 수준 높은 책, 지금까지 쓰여진 책 중에 가장 섹시한 책, 지금까지 쓰여진 책 중에 가장 폭력적인 책, 가장 방탕한 책, 가장 최고의 책 중에서 이런 광고를 붙여놓은 거였어요. 그 회사 이름은 펭귄 북스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가장 오래된 미디어인 책인데 그런 책에 고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뭐 불법인지 아닌지 나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해오던 방식들을 흉내내서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놓은 거예요. 책꽂이처럼. 어떻게 이런 곳을 찾아내서 이런 광고를 할 수 있었을까? 기가 막힌 거죠. 이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이 친구들 진짜 똘똘한데? 라는 생각을 했죠. 멋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훌륭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뱅크시의 작품을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그 당시에 블러라고 하는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제이미 휴레트하고 고릴라즈를 하던 데이먼 알반 그 양반의 블러라고 하는 팀의 띵크탱크라고 하는 2003년 앨범에 뱅크시의 작품이 커버 아트로 사용됩니다. 한 획을 그은 아티스트니까 이런 데 나오겠죠. 이런 작업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끼리는 그런 커넥션들이 있나 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매시브 어택의 이제 2010년 앨범인데 여기에 이제 리더인 친구가 이제 3D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뱅크시가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올려본 건데 논란 자체도 그냥 노이즈 마케팅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매시브 어택
대해서 한 번 더 아까 얘기했었던 브리스톨 사운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매시브 어택이라는 팀에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UVA 유나이티드 비주얼 아티스트라고 하는 비주얼 팀이 또 함께 합니다. 그 팀의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또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엄청난 미디어 아트 팀, 미디어 아트 그룹으로 거듭나고 엄청난 하드웨어를 또 만들어내는 팀으로까지 알 수 있어서 이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하려 하고요. 그러니까 뱅크시하고 매시브 어택의 이제 3D라고 하는 친구하고는 뭐 서로 되게 친할 수는 있겠지만 뭐 친하든 말든 별 알 바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들끼리 잘 해먹고 있다. 재밌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팀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팀인데 더 아이라이터라고 하는 컨셉으로 눈으로 그림 그리는 각막으로 작업을 보여드릴 건데 이 작업은 이제 최근이죠. 이제 2000년대에 이제 작업을 한 거니까 지금 보시는 병상에 누워 있는 이 사람이 그래피티 아티스트였습니다. 이렇게 태깅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하다가 하반신 불구가 돼버린 되게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분의 아버지와 지금 이 아이라이터를 만드는 과학자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아이라이터는 눈에 있는 각막을 움직여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든 오픈 소스로 만든 키트예요. 이 아티스트가 아니라 이 과학자들이 이런 영역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발명해낸 것들, 그런 것들을 살상무기로 사용하거나 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술적인 장르 내지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상에서 굉장히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눈동자를 움직여서 자기의 이름을 태깅합니다. 태깅을 하면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더 놀라운 거는 지금 병실에서 눈동자를 움직여서 자신의 이름을 멋지게 그리고 있는데 그게 시내 한복판의 벽에 태깅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터로. 놀랍죠. 그리고 이 그래피티 아티스트는 지금 병실에서 그 장면이 중계가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작품이 지금 시내 한 벽에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죠. 너무 놀라워요. 이런 작업들이 과거에 도시의 불황자들이 지하철 기지에서 페인트나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렸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이런 예술적 행위들도 이런 과학적인 어떤 발명품 내지는 미디어 이런 거를 총동원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장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놀랍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작업에 참여한 그 그래피티 리서치 랩이라고 하는 팀에 있는 과학자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떠올라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제임스 파우더리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나사에서 실제로 그들이 만들었었던 프로젝트들이 뭐였냐면 화성에서 움직이는 로봇이죠. 촬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노력을 총동원해서 만들었었던 그런 문명의 이기들이 화성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장비가 이라크 전쟁에 무인 폭탄이 된 거죠. 어떤 지정한 위치로 가서 폭발물을 싣고 가서 문제가 생기게끔 만드는 본인이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그렇게 사용되는 걸 보고서 굉장히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어찌 보면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 자신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지금까지 고민하지 못했던 새로운 곳으로 자기의 아이디어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작업들을 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작업 중에 하나가 이 아이라이터입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작업을 했던 팀이 아이라이터 말고 그래피티 리서치 랩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2010년대에 우리 한국에도 옵니다. 한국에 와서 광화문에 조선일보 사옥에 그때 한우 파동, 한우 수입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조선일보 사옥에다가 레이저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해요. 뱅크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래피티 리서치 랩의 아이라이터까지 왔는데 뭐 돈디 화이트도 주변에 있었지만 하나의 장르가 시작해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오버그라운드가 되고 이제 그 이상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또 재해석되기도 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재미있는 예술 세계이기도 하고 미디어 생태계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뱅크시가 5월 달에 뭐 전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시 자체가 뭐 재밌고 안 재밌고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뱅크시가 한국에 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나라처럼 뱅크시가 작업을 하기 좋은 소재가 많은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정도 재밌는 작품을 서울 어딘가에 만들 수만 있다면 전 세계에 화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뱅크시가 듣고 있다면 5월에 한국에 와서 재밌는 작업 좀 하고 비즈니스 좀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